안녕하세요. 사람과 자본 그리고 기술의 이야기를 담는 인자기 그중에서도 이 자본의 흐름을 맡고 있는 크리스 정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 물가가 둔화하고 있는지 뭐 1도 체감이 사실 안 되긴 하지만 데이터는 작년 중순부터 무려 1년간 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3.7%로 확 뛰면서 무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7월과 8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죠. 이유는 바로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이었는데요. 전월 대비 0.2%만 올라도 인플레이션 어차피 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7월 이후 나타난 유가의 이 상승세가 너무 강했다라는 건데 이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전반적으로 더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월 대비 물가는 0.6%나 올랐고요. 헤드라인 지표는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3%로 7월에 4.7%에서 예상대로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이 헤드라인 지표보다 근원 물가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이 근원 물가가 4.3%로 떨어지면서 시장으로서는 그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또 이건 아니죠. 시장은 여전히 11월이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번 데이터로 인해서 좀 열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바로 식료품하고 에너지 그리고 주택까지 제외한 서비스 물가, 슈퍼코어 지수라고도 불리죠. 이 지수가 7월보다 0.4%가 상승해서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좀 걸립니다. 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나 올랐는데요. 이 지수는 고용 시장이 강하면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수예요. 고용 시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시장은 연말까지 리스크가 더 생기게 된 거죠. 향후 고용 시장의 완화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리스크는요, 바로 모두 아시다시피 유가의 계속된 상승세입니다. 이 과연 유가가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무려 130만 배럴을 지들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더 감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다음 분기부터 무려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은 보시다시피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요가 상당히 지금 견고한 상황이라서 지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강해서 올해 말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연말로 향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유가가 모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금 3분기 GDP도 2%가 넘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상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약점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특히 미국 실물 경제의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심리는 과연 이 미국 경제가 과연 그 강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전국 자영업자 연맹의 중소기업 이 낙관 지수가 7월 91.9에서 8월에는 91.3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50년 평균치를 보면 이게 높은 건 아닌 게 이 평균치가 98이었다라는 거죠. 50년 평균치가. 그러니까 91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20개월 연속 이 98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사실 대기업이 아닌 소형 비즈니스들은요 그다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죠. 문제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향후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높은 물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점점 가계 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작년 미국의 실질 가계 소득은요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미국 가계 실질 소득은요 지금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보통은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한다고 하죠. 다만 지금 상황은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게
집값이 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팬데믹 당시 쌓아놓은 캐시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에요. 미국인들의 순자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충분한 상황이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인들의 지출 여력이 계속 강할 것인가? 이것도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물가가 워낙에 오르면서 결국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컴도 오른 것도 아니고, 보셨다시피 실질 소득은 3년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만으로 지출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의 소득 전망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지출 전망도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미국인들의 소비를 충족시켰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크레딧 카드로 썼던 건데, 이 크레딧 카드로 인한 대출, 그게 점점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크레딧 카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신용을 받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그림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불안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은 올해 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8월까지만 해도요, 내년 2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 하반기로 상당히 그 타임 프레임이 많이 밀려났습니다. 결국 시장이 금리가 5.5%가 넘는 상황을 이 1년이나 더 견뎌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이게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 이게 과연 괜찮을까를 보면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일단 고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금융시장이 받는 압박은 상당히 크겠죠. 특히 지금처럼 실질 금리가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이 있어요. 미국채가 가장 대표적이죠. 채권이라고 위험이 사실 없는 건 전혀 아니지만 거의 무위험 수준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미국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단기채 수익률은요 5.5% 수준에 달해요. 그런데 위험 자산인 S&P 500의 어닝 일드 수익률, 즉 기업들의 이익을 주가로 나눈 값은요 4.6%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이 무위험 자산이 더 매력적인 수익을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고래 투자자들, 이제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현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채권 쪽으로 가거나. 이건 거래량의 감소를 이야기하고 결국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였던 적은요 2000년 8월 닷컴 버블 붕괴 시점, 그리고 2007년 서프라임 위기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금리가 계속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인가를 보면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어찌저찌 견디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혼자 경제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만약에 무너지면 미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럽도 무너집니다. 워낙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요는 억제될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경제가 둔화되면서 금리도 떨어지겠죠.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단서는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구리, 그리고 안전자산의 척도인 금과의 비교인데요. 골드 대비 구리 지표는 이 글로벌 경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의 이 차트인데요. 올해 큰 힘을 못 쓰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금리는요 이 차트하고 함께 가는 성향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가 잘 나가야지 금리도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인데, 지금은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는 빌빌한데 금리만 치솟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구리가 글로벌 경제가 회복을 하면서
구리가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경제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시하기가 좀 어려워요.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지면서 시장도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머징 마켓에서 9주 만에 처음으로 5억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는 그림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요, 기록적인 수준의 자금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만큼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경기 부양책 여부도 주시해야 되는 굉장히 키 팩터가 될 텐데요. 금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카나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더 밀크에서는 2달 전부터 그 에너지와 경기 순환 섹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와 통신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에너지와 파이낸셜, 원자재, 산업재 섹터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경기가 갑자기 꺾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런 구조, 이런 사이클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경기 사이클의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그만큼 이제 수혜를 얻는 섹터인 에너지 등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오펙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원유의 수급 불균형 문제로 유가가 올해 말까지 계속 어느 정도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그중에서도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정유 기업에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지출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연말부터 갑자기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지출도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고용 시장이 줄 겁니다. 중국의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관건이에요. 특히 최근 물가부터 제조업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중국 경제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근원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점은 현재 시장의 사이드에 지금 쌓인 현금이 5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매크로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한다면 이 자금이 주식 시장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중국의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 기조가 전 세계 물가 하락 모멘텀을 주고 있고요. 반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를 불어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데이터에 집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함께 나타난 시장의 반응 그리고 변화와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